여기 뭐 목요일까지 수업 없는 거예요? 그럼 한 6일 정도, 내일부터 하면 6일 정도 쉬는 거예요? 6일이면 거의 한 일주일 쉬네. 그럼 시험 보기 거의 마지막 휴가예요 이게. 이번 설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 연휴나 그런 거 있으면 거의 뭐 쉬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해야죠. 특히 저기 추석 연휴 같은 경우 뭐 10월달 마지막 이제 토요일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니까 추석이 보통 시험 보기 한 4주 내지는 3주 그 정도 이제 추석이 잡혀요 이게. 그때는 하루에 한 12시간씩 해서 풀로 공부해야죠 이게. 이번 이제 설 연휴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저기 연휴니까 쉴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저기 3월부터 들어가면 뭐 일요일도 일요일이 아니죠. 뭐 보강한다고 뭐 나와야 되고 또 뭐 모의고사 본다고 또 나와야 되고 뭐 그래서 아마 3월부터는 거의 쉬는 날이 없을 거예요. 쉬어봤자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쉬면 많이 쉬고 거의 뭐 일주일 계속 뭐 하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설날 가서 이제 이야기를 잘해야죠. 시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야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생각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또 시험 본다고 이야기하면 또 나중에 또 추석 때 또 물어봐요 이게. 공부 잘 됐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붙었냐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사람들 모였을 때 공부하냐 안 하냐 이야기 하느냐 말냐 생각을 잘하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자, 그 다음 259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기대인데, 자, 일단 뭐 신청된 내용 이제 검토하는 게 이제 심사고, 형식적 심사주의 해설나인데, 우리 나라 이제 등기관 심사는 뭐 실질적 심사 권한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가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뭐 이루어졌냐, 뭐 그거 이제 확인하는 게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등기 신청에 이제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기를 이제 실행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29조에서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 각하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된 이제 특히 그 2호 위반이 이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보면 등기관이 등기 신청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11가지 사유, 즉 제한적, 열거적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 이제 각하 사유와 관련해서 그게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는 이제 안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각하 사유가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속 하나를 위반하면 이건 원래는 무조건 이제 각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속 하나를 원래 부동산 소재지를 균해 가지고 카날이 이제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카날을 위반해 가지고 등기 신청이 있다. 그럼 이때는 원래는 뭐야? 각하해야 되고 만약 이거 이제 모르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해당된 등기 자체는 절대적으로 무효. 그래서 이거는 뭐 등기관이 직권해서 이제 말소를 한다든지 그 같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 있는 내용, 그거는 이제 등기소가 신청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울산에 있는 부동산을 뭐 부산에 자기가 일부러 갔다가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신청했다. 그게 되느냐? 뭐 간 김에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이제 2번 2호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된 내용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때도 각하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등기할 것이 아니냐 아닌 것 이거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에서
10가지가 다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 기억부터 해서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시읒 해서 나 있는데 그게 나 있는 게 시행규칙에서 그게 나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게 출제해야 돼요. 이게 출제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또는 그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 이때는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은 뭐고 등기할 능력이 없는 권리는 뭐냐? 그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계전투예요. 각계전투를 어디서 해야 하냐? 260페이지 가면 표에서 쫙 나있잖아요. 260페이지 가면 그게 등기 대상인지 여부에서 등기할 권리 변동이냐 아니냐에서 나있죠. 그게 나있는 건 등기관들이 업무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등기 예규예요. 보면은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교량 즉 다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등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거 각하해야 되냐 아니면 해줘야 되냐 그 이야기. 다리 교량 이건 그냥 토지 정착물이죠. 이거는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 지금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달라는 권리가 유치권과 관련해서 등기해달라고 신청 들어왔어요. 이것도 민법상 물건이지만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규정이 없죠. 이런 경우에도 뭐야? 등기할 능력이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일단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각하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출제되면 각계격포해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뭐 등기 예규나 이런 거 규정되어 있는 건데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요.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등기 신청. 그럼 당연히 맞추죠. 근데 이렇게 놓는 거예요. 뭐 교량이다, 뭐 유치권이다 이렇게 나요. 이거는 성격이 등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냐? 각하해야 된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특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면 제3자한테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령을 발생하는데 그게 보면 법령에 근거 없다. 즉 법률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각하해야 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상권과 관련해서 자, 지상권 설정 등기에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등기 신청 내용에 지상권 양도와 관련해서 양도를 하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특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청서에 들어왔어요. 이게 등기가 되느냐 이게. 자, 이거 뭘 물으냐면 이걸 물어본 거야. 물건의 양도 자유 이거 물어본 거야.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건 절대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자유로운 거야. 우리나라 민법에 이제 전세권에 한해서만 특약에 의해서 양도와 관련해서 제한 등이 가능한 거고, 그건 법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위에 지상권이라든지 뭐 저당권이라든지 지상권이나 저당권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양도와 관련해서 양도 제한, 양도 금지 이거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물권 성질에 반하기 때문에 뭐야?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거는 지금
니은에 있는 거 이거 물은 거예요. 이거 어렵죠? 이거 민법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민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큰행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집합건물 하면 집합건물법에 이게 규정이 있어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 보면 구분건물의 전유분하고 대지 사용권에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기대해 있는데 집합건물법에서 전유분하고 대지 사용권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딱 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명문규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등기한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리얼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리얼은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농지와 관련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민법에서 명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위반해서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은 큰행이고 그 다음에 미엄은 이거 물건의 특성입니다. 그게 지금 저당권과 관련사인데 저당권 물건이죠. 근데 저당권의 특성 중에서 수반성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한 목적, 즉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 물건 이거 분리해서 처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미연 보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또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를 하는 등기 신청하는 경우 기대인데 저당권의 수반성에게 위반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뭐야?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뭐냐? 비업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기대인데 그건 일물 일건의 원칙에 여기 위배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죠. 처음 하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등기는 물건 하나 완전한 자체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소유권 하나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분 일부니까 물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성격상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상속 등기는 상속은 일단 공유재산이에요. 저기 상속이 이제 공유재산인데 자 이게 이제 성격이 상속을 원인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단독 신청하는데 지금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른 상속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 가지고 상속 이전 등기 신청한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공동 신청이 아니고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지분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그걸 인정하는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신청하게 되면 등기할 사건이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 이제 이형 강공석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데 자 여기 나인 게 다 처분 제한의 등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등기를 하는 건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야. 여기 나 있는 등기를 하려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신청해달라고 결정 신청을 하는 거야. 법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여기 나 있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뭘 해주냐,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 결정된 내용을 법원에서 대상 부동산에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뭘 하는 거냐, 관련된 등기를 하라고 뭐 하느냐, 촉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압류 등기를 해달라고 채권자가 등기소 가서 신청했다. 이거는 주체가 틀린 거죠. 채권자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의해서 법원에 촉탁해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 촉탁해서. 여러분들 이거 놓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냥 등기소 가서 내가 신청하면 등기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 있는 등기는 일단 법원에서 검토를 거쳐서 법원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하라고 뭐 하냐, 촉탁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가등기하고 틀려요. 가등기는 원래 가등기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야. 공동으로 신청하고 예외적으로 뭐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가등기 관련해서는 이거는 등기소에다가 가서 신청하는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가짜 붙어 있다고 해서 얘네들은 등기소 가서 직접 신청한 게 아니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냐.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어서 뭐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중 등기 또는 중복 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은 큰형이고, 이형이 아니고 지읒이네. 맞네. 그 다음에 치읓, 그 밖의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에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이야기. 그 밖에가 뭐냐. 그 밖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밖에 그게 여러분들 그게 밑에 표로 해가지고 등기할 사항이 권리 변동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변동이 그 밖에 그게 들어가. 그 밖에.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일단 지금 처음 하면 이제 여기 이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민법이 좀 공부되고 그러면 보면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각하 사유 중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될 게 2호밖에 없는 거예요. 2호가 여러분들 이제 사유가 쭉 나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어느 경우에 이제 여기 해당되냐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호하고 2호 그 잘 봐두시고 그게 박스에 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 5월달 정도 진도 나올 때는 그게 나이는 거 거의 다 해요. 이 경우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거 할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부터 11호까지는 뭐 첨부돼야 할 것 첨부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각하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뭐 등록세, 면허세, 뭐 납부 정면세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 뭐 토지대장 등이 첨부가 되지 않았다. 뭐 그런 경우 각각 이제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한 번씩 이제 봐두시고 1호하고 2호인데 2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2호 부분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 가시면 이제 가로 3번 험결이 있을 때 이제 보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된 내용에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 그게 이제 각각 발견이 되면 등기관이 이제 기일을 주어가지고 보정하라 이렇게 명령내려. 그래서 그와 같은 기간에 보정하면 보충을 하면 등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62페이지 가시면
원래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각하 결정해야 되고 가로번에 각하 사유를 이제 강간 등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데 등기관이 모르고 그냥 각하 등기를 해줬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 등기가 이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에 했어요 이게. 그래서 1호하고 2호 관할 위반하고 그다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자, 이걸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직권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냐, 말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당사자 이외에 그 밖에 이해관계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하는 게 가능하냐, 이의신청하는 게 가능.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나 있는 근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호부터 11호까지, 자,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이제 모르고 등기를 했다. 이게 무조건 무효냐 그 내용인데, 무조건 무효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자체가 효력이 있으니까 이때는 등기관이 나중에 발견했다.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할 수 있느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 등기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왜? 이의신청이 안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그게 1번 보면 이제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간과하고 이제 등기를 하면 당연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효력이 없고, 이때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발견하게 되면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 일단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없으면 등기를 이제 직권에서 뭘 할 수 있냐, 말소를 하는 거예요. 말소. 그 다음에 2번 3호부터 11호 여기 위반하고 등기가 됐다.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자체는 뭐가 있냐, 효력이 있는 거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 직권에서 말소도 안 되고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 자, 그래서 그건 뒤에 가게 되면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뭐 등기신청 취하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신청했다가 당사자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등기관이 등기하기 전까지 가까이 이제 철회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게 1번 뭐 의나했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등기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뭐라고 보냐, 취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취하는 뭐 자기가 이제 뭐 다시 걷어들이니까 뭐 별 그건 없어요. 뭐 그게 뭐 일부 취하가 가능하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 자, 그다음 264페이지 가시면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여기 지금 이의신청 나왔죠. 이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등기관의 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자, 신청을 했는데 일단 등기를 안 해줬어요. 등기를 안 해줬다는 건 신청된 내용을 뭐 했다는 얘기, 각하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지금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게 또 등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와 같은 게 등기관이 뭐냐?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등기관이 신청했는데 등기를 안 해줬다. 즉 각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신청했는데 등기 안 해줬어요. 적극적 침해했어요? 소극적 침해했어요? 그 밑에 보면 소극적 뭐냐?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기관이 원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야? 안 해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등기를 뭐야? 해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적극적 부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넘네. 여러분들 교재 제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청했는데 뭘 안 해주냐? 등기 안 해준 거야. 결국 뭐 했냐? 각하했다는 이야기야. 안 해줬으니까 각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으로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냐? 등기가 된 경우. 이와 관련해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면 뭐 1번 등기관의 이제 결정 또는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결정에는 이제 각하 결정. 그래서 소극적 해야 되는데 안 해준 것.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 이외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등기 등을 이제 해준 경우 그와 같은 경우가 여기 처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그게 보면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어려운 말로 뭐 부작위, 소극적 부당은 부작위, 그리고 적극적 부당은 작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등기 안 해줬으니까 부작위고 등기를 했으니까 이건 뭐야? 작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로 1번 소극적 부당 희선나인데 등기 신청을 수리해서 접수해서 등기를 실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각하했다. 각하한 경우가 소극적 부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부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게 보면 각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해서 등기를 실행하거나 뭐 다른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이 신청하게 되면 그게 뭐 적극적 부당이. 자,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봐두시고 265페이지 가시면 일단 제일 위에 등기관 처분이 이제 부당하다. 자, 이건 어느 시점을 이제 기준해서 판단하냐? 등기관이 처분을 한 시점이야.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분한 시점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보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에 의해서는 이를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처분했을 때, 즉 각하했을 때 또는 등기했을 때 이때 부당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 이거 가지고는 이의 신청을 못한다냐. 이건 그냥 다시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야. 다시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지. 이의 신청할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세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에 의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뭐 증거 방법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사실이면 새로 이제 신청하면 되지. 처분에 대해서 저기 이의 신청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이제 이의 신청하고 절차 하나인데, 자, 그게 이의 신청에 누가 신청할 수 있냐? 그래서 1번 소극적 부당하고 그다음 가로 2번 적극적 부당 이렇게 돼 있어요. 소극적 부당은 해줘야 되는데 뭐 했다는 이야기야? 안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기 신청한 사람뿐만 이때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등기 관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 신청은 누구만 하냐? 등기 관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 자, 그 다음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됐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 이건데, 자, 이건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도 자, 이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적극적 부당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등기 신청일 뿐만 아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 신청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절차가 좀 특이해요.
자, 그래서 신청은 원래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데, 해당 이 신청서는 어디다가 이제 제출하냐? 관할 등기소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26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그게 가로 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신청은 어디다 하냐? 관할 법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하냐? 관할 해당된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물어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신청은 어디다 하냐? 관할 지방법원인데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냐? 해당 등기소에 제출. 왜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냐면 이거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시정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청서 제출은 어디다 하냐? 해당 등기소에 제출한. 그래서 이 신청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담당하냐면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근데 신청서 자체 제출은 어디다가 제출하냐? 해당 등기소에 제출. 그러니까 이제 처분한 등기관이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시정을 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냐? 등기소에 제출. 자, 그래서 그게 틀립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66페이지 가시면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3번에 보면 이제 이 신청에 대한 효력 라인인데 그냥 이 신청이 있다고 해서 뭐 등기 자체가 정지가 되고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이제 이 신청에 대한 조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기관 조치가 나 있죠. 그래서 신청서는 여기다 제출한다 그랬죠. 등기소에.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가 등기관한테 가요. 등기관이 이제 한테 가면 등기관이 검토를 해서 이 신청한 내용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거야. 등기를 해달라면 등기해주고, 만약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도 등기가 됐으면 뭐하냐? 직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신청된 내용이 자기가 다시 검토해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거 자기 의견서 첨부해가지고 관할 지방법원으로 3일 이내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더 검토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냐? 등기소에 제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1번 등기관에 이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각하 결정하고 뭐 이미 된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유가 있는 경우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 두 가지 구분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신청된 내용대로 각각 처분을 해주고, 만약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어떻게 하냐?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내지면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은 어디서 하냐?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267페이지 제일 위에 관할 지방법원의 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에서 보고 신청된 내용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되면 신청된 내용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용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그리고 등기가 잘못됐으면 등기 말소, 이거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된 내용이 이유가 없다. 그럼 이때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심할 건, 자, 만약에 인용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를 실행하거나 또는 말소, 이걸 해줘요. 근데 법원 판사가 하겠어요? 등기관이 하겠어요?
판사가 자기 직접 등기하겠어요? 아니면 등기관이 해야겠어요? 등기관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법원이 등기관한테 해당되는 내용대로 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뭐냐면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에. 그래서 이게 잘 이해를 하세요. 법원에 의한 명령 등기가 어디 놓냐면 (214페이지) 214페이지. 자, 원래 이제 등기 신청은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인데 공동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고, 자, 그리고 신청은 신청인데, 관공서, 법원이 신청할 때는 신청이라는 표현 안 쓰고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촉탁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신청하는 거와 관련해서 예외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해서 하는 거고, 등기관이 직권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 여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 경우만 이야기한, 이 경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214페이지 보시면 그게 2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죠. 그게 보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원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해당 등기관에 해당 처분 또는 가등기할 것을 뭘 할 수 있냐?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하는 등기가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지금 이 경우에 이 경우가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야. 등기관한테 뭐 신청된 내용대로 해주라 그렇게 명령된다. 그래서 일단 등기 신청이 원칙은 신청이고, 여기 두 가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외라네. 등기관이 직권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법원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는 거. 지금 여기가 이거.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청은 이게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일단 아까 했던 거 저기 어디야? 265페이지 제일 위에 부당한 것 판단한 시점, 처분이 부당한 것 판단한 시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 각하 결정이나 또는 등기한 시점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사실이나 이거 가지고는 뭐야? 이의 신청 할 수 없다. 그거. 그 다음에 이거 잘 구분하시고, 신청은 어디에 한다는 얘기야? 지방관인데 신청서 제출은 어디다 하냐? 등기소에 한다. 그래서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신청 물어보는 건지 신청서 제출인지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과 관련해서 그게 여러분들 이제 저기 267페이지 가시면 관할법원의 이제 조치에서 나인데, 자, 인용했다, 즉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법원이 등기관한테 등기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 내린 거고, 만약 이유가 없으면 그냥 뭐 하냐? 기각을 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끝까지 보시고 잠시 쉬고 그 뒤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